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시엽 변호사입니다. 홍장언이가 종합특검에 의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될 것이라는 얘기는 나왔었습니다만은 이자가 정말 이제 기소가 되고 나니까 배신의 대가가 여기 역시 그렇게 지도 그 덫에 걸렸구나. 사실은 말이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물속에 빠뜨리려면 지도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홍장언이가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증언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싹 잡아들이라 그랬다, 그 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 사령관으로부터 누구누구를 체포하라는 그 명단을 갖다가 전해 들었다. 그래서 여인영이가 불러주는 걸 갖다 메모를 했는데 그게 지렁이 메모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 메모를 했다면서 그게 무슨 지렁이 글씨고 도대체가 그게 메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홍장언입니다. 기억나시죠? 지렁이 메모 싹 잡아들여 이놈입니다. 이자가 그런 어떤 그 민주당에 부역하는 발언을 통해서 내란 특검에서는 수사도 받지 않고 기소도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계엄, 제대로 내란이라고 하죠. 내란을 막은 공적자, 그런 대우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종합특검에서 다시 수사를 하면서 아니다, 제 홍장언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국정원장이 지시하는 대로 따랐다. 그리고 산하 그 부서에 그리고 부하들에게 다 지시를 내렸다. 윤석열과 국정원장이 조태용이 지시하는 걸 다 밑에 하달을 하고 그를 위해서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했다. 그러니까 제 좋은 놈 아니다, 한마디로 얘기입니다. 제 그 내부 고발자로서 제 수사와 기소를 면제해줘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홍장언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싹 잡아들여 라고 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여인영한테 무슨 누구누구 체포하라 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 그거는 다른 거에 의해서 증명이 되지 않아요. 다른 거에 의해서 증명이 안 되고 그건 오로지 홍장언의 말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홍장언이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용 국정원장이 지시하는 걸 갖다가 이행하려고 처음에 그런 어떤 행동을 했던 거는 나타나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홍장언이가 기회주의자다. 정말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계엄이 성공하면, 잘 되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쪽으로 붙고 이것이 실패를 할 것 같으니까, 또 실패를 하니까 바로 민주당 쪽으로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가 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들이 얘기하는 대로, 이 계엄이 제대로 얘기하는 대로 이게 만약 내란이라면 그러면 내란을 벌였는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깜빵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깜빵 안 가고 지는 그걸 갖다 피하려고 딱 여기 실패할 것 같으니까 딱 저쪽으로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내부 고발자인 양 그렇게 행세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 등 자기 상관들을 그냥 까버린 거죠. 지 하나 살자고 그러니까 결국 배신 때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홍장언이가 그때는 쓸모가 있었죠. 왜 쓸모가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싹 잡아들여라고 그랬다, 그런 걸 했으니까. 그러니까 문영배가 말이죠, 그런 말을 딱 듣고 나서 요거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 파면해야 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파면하는데, 그리고 탄핵시키는데 홍장언이를 써먹은 거죠. 홍장언의 말이 아주 잘 유용하게 쓰인 거죠. 곽정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파면되고 탄핵당하고 그리고 수감되니까 더 이상 홍장언이를 쓸 데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홍장언을 가만히 보니까 요놈이 기회주의적이고 왔다 갔다 하고 요쪽 편 들었다 저쪽 편 들었다 하는데 굳이 저놈을 갖다가 보호해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홍장언이는 조은석이 수사할 때나 그 다음에 종합특검의 권창룡이 수사할 때나 똑같은 홍장언이에요. 홍장언이가 한 행동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엄 당시 홍장언이가 뭘 했는가, 그건 똑같잖아요. 근데 왜 평가가 달라졌죠? 조은석 내란특검팀에서는 내부 고발자로 일종의 내란을 막은 아주 수훈자로 이렇게 봤는데, 왜 종합특검팀에 와가지고는 아니야, 홍장언도 재판받아야 돼, 감방 가야 돼, 왜 바뀌었을까요? 상황이 바뀐 거죠.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내란으로 몰아가지고 파면시키고 탄핵시키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데는 홍장원이가 필요해서 써먹었지만 다 이제 하고 나니까 홍장원 저거 쓸데없는 거죠. 그리고 홍장원 저것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봐가지고 어차피 우리 쪽으로 와도 또 언제 배신 때릴지 모르는데 저걸 굳이 살려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토사구팽이라는 거죠. 토사구팽이 뭡니까? 토끼 사냥이 끝날 때까지는 개가 필요하죠. 사냥개가 필요하죠. 그런데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필요 없죠. 그러니까 사냥개를 팽시키는 거죠. 삶는다는 뜻이죠. 똑같은 거죠. 홍장원이를 팽시킨 거죠. 홍장원이를 삶아버리는 거죠. 아, 홍장원이 말이죠. 한때는 말이죠. 자기가 야 이거 말이야 내가 윤석열에 대해서 다 까발렸으니까 내 여인형에 대해서 다 까발렸으니까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하는 말까지 했다는 걸 다 까발렸으니까 아 나는 이제 살아났어. 그리고 민주당에서 다음에 공천 줄지도 몰라. 야 또 이재명이 한 자리 주는 거 아니야? 그런 어떤 그런 야망찬 꿈을 꿨을지도 모르죠. 짓단에 말이죠. 짓단에. 그런데 상황이 싹 바뀌면서 종합특검에서 이렇게 피의자로 불려나가고 다시 기소가 돼서 피고인이 되고 다시 재판을 받게 되니까 와 이재명한테 내가 부역해가지고 좀 한 자리 하고 좀 벌을 면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안 되는 거라 라면서 이제 한탄을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구속시켜야 되는데 아직 구속은 안 됐습니다. 불구속 기소를 한 건데 재판을 받으면 이제 구속되겠죠. 물론 홍장원이는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조태용 국정원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자기가 오히려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질이 된 거다. 내가 왜 경질이 됐겠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경질된 건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경질된 거는 왔다 갔다 하고 벌써 저쪽 편 드는 것 같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알고서 경질시킨 거지. 이름이 경질됐다는 게 그 자체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홍장원이는 박선원이라든지 국정원에 있던 애들 있잖아요. 또 박지원이라든지 박선원, 박지원, 홍장원 다 원자로 끝나네. 얘들하고 다 연결돼 가지고서 같이 한 통속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도 어떻게 계엄한다는 것이 이렇게 샜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김민석이는 그 전에 어떻게 알았느냐, 그리고 그날도 이 계엄했다는 사실이 다 샜다는 거야 미리. 그래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빠르게 모일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빠르게 모입니까? 금방 그렇게 어떻게 모여요. 어디 멀리 가 있고 뭐 그때 적어도 10시가 넘은 시각인데 뭐 지방도 가 있을 수 있는 거고 하여튼 등등등등인데 그렇게 금방 모였잖아. 그게 바로 샜다는 거죠. 정보가 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얼마나 좀 허술했는가 참 안타까운 면이 있는 거죠. 안에 첩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미 저 민주당한테 흘러나갔고 그래서 그날 계엄한다는 것도 제대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말이죠. 선고하기가 불가능했던 건데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참 허술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저 홍장원 같은 것들 저런 것들을 믿었다는 거 그것도 참 믿었으니까 뭐 어쨌든 계엄에 참여를 시켰겠죠. 윤 대통령도 뭐 홍장원한테 무슨 뭐 전화를 했다, 홍장원이가 전화를 받았다 그러는데 전화를 한 건 맞지만 홍장원이가 얘기하는 대로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죠. 싹 잡아들여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아닌데 홍장원이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홍장원 토사 구팽당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자도 역시 이렇게 배신 때리는 자는 어느 쪽에서나 환영받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입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